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입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과 멕시코 경기. 자, 오늘 경기 승자는 A조 1위가 확정됩니다. 지난 새벽 남아공과 체코가 1대1 무승부가 나옴으로써 오늘 경기 승자가 이번 A조 1위를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프리뷰를 좀 빠르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대한민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한국은 멕시코에게 정말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특히 멕시코 언론에서도 대한민국 팀 자체를 상당히 어려운 팀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멕시코 언론에서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의 속도감, 역습, 손흥민, 이강민, 그리고 오연규. 그 다음에 이 공격수들을 막아야 되는 멕시코 수비가 정말 변수입니다. 이번 멕시코 승리 확률을 약 한 48.8% 정도로 옵타 슈퍼컴퓨터가 분석을 했다라고 해요. 한국이 이번에 이기면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첫 두 경기 연승을 거두는 상황이고, 라울 히메네스가 한국전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했다는 점도 멕시코의 승리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잡았다고 해요. 하지만 멕시코 입장에서는 한국전이 정말 까다로운 경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마예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려 현지 적응을 아주 잘했고, 멕시코와 정면 승부를 걸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최종 스코어는 대한민국이 3대1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달라에서 이변을 노리는 대한민국은 황인범이 산티아고 히메네스와 페노르트에서 함께 뛰어본 경험도 있고, 이 멕시코, 사실 이 홈팀인 이 멕시코를 상대로도 이 한국이 쫄지 않는, 그리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다는 게 대한민국의 장점입니다. 자, 한국의 속도와 역습,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역습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아기레 감독이 직접 한국의 전방 전환 속도를 핵심 위협 속도라고 지금 언급을 했어요. 지난해 9월 친선전에서 멕시코가 한국의 역습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었고, 멕시코가 공격할 때도 한국의 역습 대비를 위해 한국 선수 2명이 있으면 멕시코 선수 3명이 있어서 수적 우위를 수비적에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멕시코가 무서워하는 건 손흥민만의 이름값이 아닙니다. 진짜로 경기하는 건 한국이 공을 빼앗았을 때 앞으로 튀어나가는 속도, 역습하는 속도, 공격을 전개하는 속도입니다. 이강인이 한번 찔러주고 손흥민, 오영규, 황희찬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 이게 현재 멕시코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드업이 안 된다, 미드필더 싸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후방에서 이기혁이 들어오면서 보여줬던 빌드업, 공격 시발점 역할, 이게 정말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기혁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멕시코에겐 가장 큰 변수가 하나 있어요. 몬테스가 결장을 합니다. 멕시코는 남아공에서 첫 경기 2대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지만 썩 기분 좋지 못한 상황이 생겼어요. 수비수 몬테스가 퇴장으로 한국전에 결장을 합니다. 이 결장 때문에 아게라 감독이 수비진 개편을 해야 되고, 에드손 알바레스가 센터백으로 내려가거나 이스라엘 레이스 선수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핵심 공략 포인트예요. 몬테스가 빠지면 멕시코 센터백 조합의 높이, 커버 넓이, 커버 범위, 세컨드 볼 대응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영규 선발 또는 조커 활용, 손흥민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이 나오면서 전반 후반이나 후반 때 손흥민과 오영규의 동시 기용, 이강인의 뒷공간 패스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멕시코전에서 손흥민, 오영규 동반 선발 카드를 검토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일단은 오늘 선발은 손흥민 선수예요. 지난해 9월 멕시코와 2대2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오영규가 나란히 골을 넣었었고,
당시 이강인의 침투 패스에서 오영규가 역전골을 넣은 장면은 이번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지난 남아공전의 승리 이후에도 선수들의 긴장과 기본적인 실수들, 하지 말아야 될 실수에 대해서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월드컵 데뷔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서 긴장을 좀 많이 했었고 홈 개막전 압박 때문에 몸과 마음이 굳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엔 경험, 선수들이 긴장감, 이거를 쉽게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멕시코는 또 이 길베르트 모라 선수를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일단 선발 라인업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선수가 17살이거든요. 교체로 나왔을 때 멕시코 공격에 에너지를 줬고 한국전에 일단 교체로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에너지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은 후반전에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날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분 보충,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지금 뭐 과달라에 가벼운 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대 실제 날씨에 따라서 미끄러운 잔디나 체력 관리 수분 보충 브레이크가 확실한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경기 승리합니다. 멕시코 언론은 멕시코의 우세를 믿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을 가장 A조에서 까다로운 상대, 어려운 상대라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 어디 가서 쫄만한 팀 아닙니다. 손흥민 있지, 이강인 있지, 오영규 있지, 우리 다 있잖아. 우리가 쫄만한 팀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이 단순히 이기면 멕시코를 잡는 게 아니라 월드컵 첫 2경기라는 역사를 쌓아가면서 A조 1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멕시코 시티로 가서 고지대 적응 끝내고 그 다음에 남아공 경기를 로테이션 돌리면서 편안하게 휴식과 회복을 하고 32강을 치를 수 있다라는 정말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경기입니다. 아기레 감독이 직접 한국의 속도를 언급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속도, 후방에서 빌드업해서 나가는 이 속도, 이기혁 선수가 빌드업해서 나가가는 전방으로 전개하는 이 플레이가 대한민국의 오늘 핵심 포인트. 그리고 백승호와 황인범이 에너지 레벨을 높여주고 백승호가 이강인 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강인이 손흥민이 침투하거나 이재성이 침투할 때 수비 뒷공간으로 연결해주고 오영규가 교체돼 들어갔을 때 수비 뒷공간으로 연결해주는 포인트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한국은 김민재 또는 황인범이나 백승호가 1차 차단을 진행하고 황인범이 전진 패스를 해서 앞으로 나가고 이강인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 패스를 찔러주고 손흥민, 황희찬, 오영규, 이재성이 뒷공간 침투를 하고 오영규가 센터백과 몸싸움 후에 마무리하는 이 시나리오, 이거 가면 대한민국 오늘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세사르 몬테스, 이 말도 안 되는 퇴장당한 이 선수는 한국한테 진짜 큰 기회를 준 거예요. 몬테스가 빠지면 멕시코는 센터백 조합을 바꾸거나 알바레스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수비는 보완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문 수비수인가? 중앙 수비수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결국엔 알바레스가 내려오면 중원이 밸런스가 흔들리고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몬테스의 결장은 단순히 수비 한 명 빠지는 게 아니라 멕시코의 수비 라인, 제공권, 중원 밸런스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이거 노려야 됩니다. 자, 작년 멕시코전에서도 손흥민과 오영규 선수가 기분 좋게 둘 다 골을 넣었어요. 특히 이강인의 침투 패스 이후에 오영규의 뒷공간 침투는 이번 경기에서 꼭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꼭 골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손흥민 손가 새끼들 정말 혼나? 손흥민 꼭 골 넣어야지만 되는 선수가 아니야. 손흥민이 중앙에서 뛰어줄 때 계속 뒷공간 침투 시도하고 수비 끌어주고 그러면 공간이 생기니까 인범이가 골도 넣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손흥민이 골만 넣어줘야 그렇게 1차원적인 그 단순한 머리로 살면 안 된다고. 축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멕시코 수비는 손흥민이 있으면 마음대로 라인을 올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이강인과 황인범이 공을 받을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거기다 아기레 감독이 계속 이강인을 마크하겠다 생각해요. 그러면 아기레가 생각했던 이강인의 마크가 들어가는 순간 손흥민 선수한테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황인범, 이재성한테 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포인트. 손흥민이 뛰면서 수비 2명 잡아주면 숫자 싸움에서도 한국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멕시코는 만만한 선수들만 있진 않아요. 라울 히메네스는 한국전 최근 2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하고 있고, 이 라울 히메네스가 박스 안에서 결정력이나 연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키뉴네스 측면 돌파나 뒷공간 침투가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모라 선수, 후반전에 들어와서 이 선수가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이 이기기 위해선, 아니 오늘 이길 거지만 멕시코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멕시코 준비 철저하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멕시코는 홈에서 경기를 하고 이 흐름을 타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자, 우리 시작하자마자 초반 15분의 흐름 가져와야 됩니다. 자, 예상 스코어 대한민국 3대1 아니면 2대0 승리 예상합니다. 멕시코는 홈 이점이 있지만 수비 핵심 몬테스가 결정을 하고 한국은 체코전 역습으로 분위기가 올라와 있고 멕시코가 경기하는 한국의 속도와 역습이 우리에겐 큰 장점이고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후반에 나올 오영규의 조합은 멕시코가 가장 싫어하는 포인트. 경기 후반 교체 싸움에서 한국이 오영규 선수나 황희찬, 배준호 선수 등으로 변화를 준다면 오늘 이길 수 있습니다. 멕시코가 우세하다는 예측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축구는 확률대로 가지 않아요. 자, 이번에 중계할 때마다 정배 몇 개나 나왔어. 다 막 무승부 나오고 막 역배 나오고 하잖아요. 멕시코가 가장 불편해하는 경기 방식,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빠른 전환과 뒷공간 침투, 그걸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한민국 2대1 승리 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가 2018년도에는 한국이 멕시코를 살려줬으면 2026년에는 이제 한국이 멕시코를 넘어설 때가 됐습니다. 오늘 한국의 승리 봅니다. 가보자 대한민국.